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일주일 만에 윤 전 대통령 재판에 다시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오늘 충돌했다 이런 보도도 많이 나왔는데요. 이른바 지렁이 글씨로 공격받았던 1차 메모 신빙성이 쟁점이었습니다. 홍 전 차장은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보좌관이 정서시킨 뒤 폐기라고 밑에 돼 있죠. 근데 이미 폐기한 자료니까 1차 메모는 없잖아요. 저 파워포인트를 작성하면서 그 인터넷에 그냥 떠 있는 그래픽 중에 하나를 그냥 다운로드 받아서 1차 메모라고 예시한 겁니다. 근데 우연히 노란색 종이에 그때 제가 막 흘려서 썼다는 부분을 강조했기 때문에 흘려 써 있는 글씨의 메모를 인터넷 그래픽에서 찾다 보니까 저런 내용이 있어 다운로드 받은 것이지 그 외에 다른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1차 메모는 폐기를 했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그냥 종이에 이렇게 날려 쓴 것이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다운받았다라는 설명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바로 그 부분으로 신빙성을 흔들려고 했는데 다운받은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차 메모는 흰 줄이 있는 흰색 메모지 같은 거에 썼었고 폐기를 했고 2차, 3차 메모가 있다. 이제 이런 취지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 노란색의 이제 그 포스트잇처럼 생긴 그것 때문에 뭔가 혼선을 일으킨 거냐라고 이제 홍장원 차장이 되묻고 있는 겁니다. 그 메모지를 제출한 게 아니고 1차 메모는 이런 식으로 급하게 받아 적다 보니까 이런 모양이 나왔다라는 것을 그런 이미지를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또 그거를 노란색 그 메모를 제출한 게 아니고 파워포인트 형태로 만들어서 1차는 이런 형태입니다라고 제출을 한 거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그 홍장원 지렁이에 꽂혀서 저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홍장원 전 차장의 그 메모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건 결코 아니거든요. 첫째 그렇고요. 두 번째는 같은 내용의 그 명단이 체포해오라는 명단이 영의원 방첩사령관의 메모 그리고 노상원 수첩에도 일정 부분 겹치고 다 적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이게 홍장원 전 차장이 창작물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고요. 그런 점에서 오늘 홍장원 차장이 아니 그러면 싹 다 잡아오라고 하는 건 누굴 잡아오라고 한 겁니까? 그리고 한동훈, 이재명, 우원식이 간첩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니까 아무 말도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자꾸 이 메모 가지고 이거 흔들어 보려고 하는 것은 저는 오늘 이 상황에서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광재 의원 의견도 들어볼게요. 저도 사실 그 노란색 포스트잇에 있는 그 메모가 최종 메모로 변환했다라고 이해하기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많았어요. 지금 화면상 가장 왼쪽이죠. 지금 홍장원 전 차장이 설명한 걸 들어보니까 저게 아예 본인의 메모가 아니었구나. 그냥 임의적인 인터넷에 있던 메모를 그냥 예시를 들어서 한 것이구나라고 하니까 일정 부분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당시에 이 국회에서도 논의가 오갈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장동혁 의원이 당시에 그 노란 메모가 마지막 메모로 연결됐다는 것은 마치 정말 그 천지창조가 이루어진 것 같은 일이다라고 의문을 제기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 홍장원 그 차장의 이야기를 듣고는 좀 어느 정도는 설득력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러면 이렇게 설명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헌재 재판이나 여러 과정에서 미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다라면 더욱더 설득력이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전에는 그러지 못했나라는 의문은 갖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지난 탄핵 심판 때부터 아주 화제가 됐던 것은 그 싹 다 잡아들이라 이 지시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는 그 증언 때문입니다. 오늘 내란 사건 재판에서도 이 증언과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 맞부딪히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홍 전 차장에게 강하게 되묻자 말문이 막힌 모습이 보였는데요. 그래픽 준비되어 있습니다. 홍장원 차장이 전화하기 전에 국정원장에게 저하고 똑같은 임무 지시를 했습니까? 라고 되물으니까 윤 전 대통령이 더 되묻지 않고 변호인을 향해서 질문하시죠. 이렇게 순서를 넘겼다는 겁니다. 김영남 의원님, 싹 다 잡아들이라 이걸로 부딪혔어요, 오늘. 그렇죠. 근데 글쎄요, 그 앞서 김희정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홍장원 전 차장만 저런 얘기를 한다고 하면 집중적으로 이제 그 신빙성을 흔들기 위해서
공격하는 게 이해가 됩니다만 여러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저렇게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해서만 집중 공격을 하나 의문이 들었는데 이유는 하나 같아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친위 구태타가 실패한 다음에 정치인들 관련한 체포 얘기를 제일 먼저 공개적으로 한 사람이 홍장원 전 차장이었거든요. 예. 당시는 이제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었습니다만 당시 홍 차장이 그 얘기를 하면서 정치인들을 체포하려고 했던 사실이 세상에 드러나게 됐거든요. 그 이후에 뭐 비슷한 취지의 증언들을 하는 사람이 여러 나왔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악감정 때문에 저렇게 끝까지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닌가. 재판에 있어서 어떤 유무죄를 뒤집을 만한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홍장원 전 차장 말고도 많아요. 저런 지시를 받았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예. 감정의 문제 같습니다. 감정의 문제다. 예, 홍 의원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이거 완전히 다른 문제죠. 왜냐하면 지금 홍장원 차장의 제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게 그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을 싹 잡아들이고 체포하라는 이런 이야기를 명시적으로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항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이고 그런데 처음부터 홍장원 차장의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오락가락하고 지금 거짓말이 계속적으로 지금 이어지고 오고 있는데 오늘 그 인터넷에서 그냥 저기 지렁이 같은 저런 것을 뭐 다운받았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황당하기 거지 없는 겁니다. 자, 이때까지 홍장원 차장이 어떤 거짓말을 했습니까? 처음에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깜짝 놀라서 확인을 예인영 방첩사령관한테 확인을 이제 했는데 자기가 이제 뭐 그 놀이터 같은 데서 어두운 데서 썼는데 자기가 이제 왼손잡이라서 뭐 이렇게 흘렸었다. 그렇게 계속해서 했는데 알고 보니까 놀이터도 아니고 자기 이제 직무실에서 이현영 방첩사령관과 했고 또 그 왼손잡이도 아니고 오른손잡이라는 거짓말이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 이제 1차 저게 중요한 이유가 결국은 이제 저것을 기록을 하기 위해서 자기 보좌관한테 해서 2차, 3차 메모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쓴 2차, 3차 메모지 쓴 보좌관조차도 지금 이제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처음 했던 1차 이것이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난리 쓴 거다 계속 이야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인터넷에 그냥 다운받았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메모, 그 기억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리고 이현영 방첩사령관과 또 지금 뭐 노상원 전 사령관 이런 사람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게 그 사람들은 지금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있던 직접적인 체포의 관계라든지 그런 게 없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내용이다. 그래서 오늘 홍장원 차장이 이야기했던 저 이야기, 즉 1차 메모는 그냥 예시로 인터넷에 다운받았다. 이 이야기는 저는 앞으로 홍장원 차장의 어떤 메모에 있던 신뢰성의 결정적인 어떤 그런 어떤 증거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전체 지금까지 정치인 어떤 체포에 있어서도 굉장히 공방이 될 수밖에 없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 글쎄, 홍장원 전 차장이 갑자기 느닷없이 전화해서 그 전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라. 그리고 대공 수사권 줄 테니까 방첩사 협조해라. 이런 얘기를 느닷없이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방첩사 사령관으로부터 받아 적은 그게 창작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보좌관도 지금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지점에 있어서 오늘 김계리 변호사에게 헌재에서 재판을 기억을 상기시키면서 옥신각신 공방을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김계리 변호사에게 그 부분을 지적을 했죠. 보좌관의 진술서를 가지고 있지 않았냐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좌관이 없다는 얘기는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 거고요. 그런데 그럼 누구냐 뭐 이름 얘기 이런 거 하면서 보좌관이 3명이다. 그런데 국정원의 기밀이니까 밝힐 수 없다. 그런데 당시 헌재 재판할 때 김계리 변호사 당신 가지고 있지 않았냐? 그 보좌관의 진술서를.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런 취지의 이야기가 오고 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메모는 존재하는 것이고 창작물도 아닌 것이고 다른 유사한 메모들이 여기저기에서 다 증거물로 발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홍장원 전 차장은 이 계엄 이후에 일관되게 지금 현재까지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이죠. 말이 오락가락하는 사람은 윤석열 피고인뿐입니다. 예. 오늘 김계리 변호사를 홍장원 차장이 이렇게 부르면서 이거 어떻게 기억 안 나세요? 뭐 이렇게 되묻기도 했습니다. 네. 예. 반론이요? 아니
그 국가안보 차원에서 그런 어떤 중요한 이 지금 내란 재판 관련해서 정인으로 나와야 되는데 정인으로 못 나온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계엄 당시에 그 대통령실 CCTV에 있는 정말 읽어봤던 그런 어떤 보안 자료까지도 다 나오는 판에 그 국정원에 있기 때문에 못 나온다?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니 홍장원 차장 말이 무슨 일관성이 있습니까? 제가 말한 것처럼 계속적인 거짓말을 해서 왼손 오른손잡이 그리고 그 처음에 썼던 것이 공터였는데 지금 그 책상에서 썼던 것으로 드러났고 계속해서 지금 현재 말이 달라지고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데 어떻게 일관성이 있다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서 홍장원 차장의 어떤 진술, 메모 자체의 어떤 신뢰성이 저는 완전히 깨졌다고 봅니다. 아니 근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홍장원 전 차장과 같은 취지의 증언들을 하는 사람이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또 조지호 전 경찰청장뿐만 아니라 며칠 전에도 법정 증언을 했습니다만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도 뭐라고 그랬어요. 작년 10월 1일 국군날 행사 이후에 그 관저로 불러서 술 엄청 먹이더니 뭐 한동훈 잡아와라, 뭐 총으로라도 쏴 죽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얘기를 평소에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본인이 입버릇처럼 하고 다닌 거예요. 저걸 어떻게 부인합니까? 이가역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역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